1955년 7월 17일. 오늘은 디즈니랜드가 오픈하는 날입니다. 로스앤젤레스 근교 애나하임 20만 평 과수원 위에 건설된 최고의 테마파크입니다. 하지만 위조 초대장을 가지고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38도의 무더운 날씨와 교통체증으로 난장판이 됩니다. 더욱이 작은 문제로 배관공들의 파업이 이어지면서 식수대에 물이 나오지 않아 더운 날씨에 방문객들의 짜증은 극에 달합니다. 당일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아침에 깐 아스팔트가 마르지 않으면서 여성 고객들의 하이힐이 바닥에 박혀버리기도 합니다. 자판기 음식이 모두 동이 났으며 환상의 나라에서 가스 누출 사고까지 일어나면서 모험의 나라, 개척의 나라 모두 폐쇄해야 했습니다. 또한 일부 부모들은 아더왕 회전목마에 아이들을 태우기 위해 사람들 머리 위로 아이들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날 사람들의 비난을 면치 못한 디즈니랜드는 다음날 재초청하면서 정식 개장일을 18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날 초청 손님이 아닌 정식으로 표를 사서 입장한 5살의 베스 와킨스와 7살 어린이 마이클 스치와트너는 기념 촬영과 함께 평생 디즈니랜드 무료 입장권을 선물 받았습니다. 디즈니랜드. 세계 어린이들이 가장 방문하고 싶은 곳. 월트 디즈니의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진 곳. 꿈과 환상의 나라. 디즈니랜드를 있게 한 월트 디즈니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1901년 12월 5일 시카고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아이들의 교육이 도시보다는 시골이 좋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미조리주 시골로 이사한 후에 자녀들에게 소나 닭, 오리 돌보는 일을 시켰습니다. 월트는 늘 동물을 가까이 하며 지냈고 쉬는 시간에는 동물들을 관찰하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이 시간은 후에 디즈니에서 나오는 수많은 동물 캐릭터들의 기본이 됩니다. 가난했던 월트 가족은 월트가 그림 공부하는 것을 반대했지만 결국 시카고 미술학교에 입학해 본격적으로 미술 공부를 하게 됩니다. 20대 초에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한 월트는 할리우드 버려진 차고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환경이 너무 열악해 쥐들이 들락거렸습니다. 어려서부터 동물을 관찰하고 그렸던 그는 쥐의 행동과 모습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1923년 그는 앨리스의 이상한 나라 애니메이션을 완성합니다. 투자가를 구해서 방영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이 작품에 관심이 없었고 그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당시 애니메이션의 본거지는 뉴욕이었습니다. 뉴욕 비즈니스 미팅에서 거절당한 월트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캐릭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낡은 차고에서 본 쥐를 생각해냈으며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로 오는 기차 안에서 쥐 캐릭터들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집에 도착한 그는 자신이 그린 쥐 캐릭터 그림을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주황색 바지와 검은 상의, 흰색 장갑을 낀 쥐 그림을 본 아내 릴리는 미키라고 이름 지어주었습니다. 바로 디즈니랜드의 상징인 미키 마우스가 탄생됩니다. 형 로이 디즈니는 애니메이션의 뜻이 없었으나 동생의 열정과 노력에 감동해 동생을 도와주기로 결정하며 1923년 10월 함께 디즈니 브라더스 스튜디오를 오픈합니다. 이 형제가 오픈한 스튜디오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입니다. 이 스튜디오에서 처음 나온 작품은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이며 1928년 미키마우스가 디자인을 다듬고 세상에 선보이게 됩니다. 1929년 미국은 경제 대공황을 겪으면서 모두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었을 때 미키마우스의 등장은 사람들을 웃음짓게 만들었습니다. 익살스러운 미키의 행동에 사람들은 잠시나마 걱정을 덜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월트는 딸들을 데리고 그리스비 공원을 방문해 회전목마를 타게 됩니다.
이때 딸아이들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모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 모두 즐길 수 있는 공원을 만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디즈니 만화 영화를 본 아이들이 디즈니 스튜디오를 방문해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싶다는 팬레터들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디즈니 스튜디오에는 캐릭터 인형이나 전혀 볼거리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캐릭터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한 월터는 애나하임 오렌지 과수원과 호두 농장을 사들여 테마파크를 건설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을 고려해 고속도로도 부지 북쪽으로 만들었습니다. 총 공사 금액은 1,700만 달러에 이르는 디즈니랜드가 개장합니다. 지금부터 디즈니랜드에서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곳을 몇 군데 둘러보겠습니다. 디즈니랜드를 입장하기 위해서는 디즈니랜드 다운타운을 지나셔야 하는데 이곳은 현지인들의 데이트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굳이 디즈니랜드까지 입장하지 않으셔도 디즈니랜드의 기분을 느끼실 수 있으며 식사나 산책 또는 라이브 뮤직을 즐기실 수 있는 곳입니다. 여행 중에 시간이 없으실 때 하루 저녁 식사를 이곳에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낮에는 덥고 사람들이 많아 해가 지고 난 저녁에 방문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디즈니랜드는 디즈니랜드 파크와 캘리포니아 어드벤처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디즈니랜드 파크가 1955년에 생긴 우리들이 생각하는 전통적인 디즈니랜드입니다. 2001년도에 개장한 캘리포니아 어드벤처는 어른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가 더해져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군데를 모두 방문하시기를 원하시면 2일 이상 계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방문하시는 분은 디즈니랜드 파크를 추천해드립니다. 밤에 불꽃놀이가 장관인데 이 불꽃놀이는 디즈니랜드 파크에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표소를 통과해 디즈니랜드로 입장하시면 메인 스트리트 USA라는 길을 걷게 되는데 이 길은 월트 디즈니가 살았던 미조리주에 있는 말살인 거리를 그대로 옮겨놓은 모습입니다. 이 길을 걸으시면 건물들이 양쪽으로 줄지어 있으면서 많은 창문들을 보실 수 있는데 이 창문에는 디즈니랜드가 오픈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론 도밍게스의 창문이 보입니다. 그는 지금의 디즈니랜드가 있는 토지의 전주인으로 월트의 테마파크 이야기를 듣고 땅을 판매한 사람입니다. 론의 집은 당시 공사 현장 사무실로 쓰였으며 디즈니랜드 오픈과 함께 직원으로 고용되어 월트와 함께 일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는 부사장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공원 안에는 흥미로운 야자수가 한 그루 있습니다. 론 도밍게스가 결혼 선물로 받은 야자수는 공원 안에 두기로 결정해 정글 크루즈 입구에 가시면 120년 된 론의 야자수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마크 데이비스의 이름도 보입니다. 마크는 정글 크루즈와 티키룸을 디자인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월트 디즈니의 창문입니다. 그의 건물은 캐스팅 에이전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꿈의 동산을 완성하기 위해 모든 사람을 고용한 것을 착안한 아이디어입니다. 직원들은 그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늘 깨끗하게 이 창문을 닦아놓는다고 합니다. 디즈니랜드에는 월트 가족들을 위한 숨겨진 곳이 3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소로는 소방서로 표현된 건물 2층인데 이곳은 14평 정도 되는 아파트로 월트 디즈니가 공사 진행 때부터 머물던 곳입니다. 그는 이 조그만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VIP 투어를 신청하시면 이곳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숨겨진 장소는 1966년 월트가 사망하던 해 완공된 로얄 스위트 아파트입니다. 소방서 2층 아파트가 너무 작아서 훨씬 더 크고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만 썼지만 현재는 VIP로 등록되신 분들이 예약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레스토랑이 유명합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디즈니랜드에서 가장 비싼 저녁 식사를 하실 수 있는데 12명의 손님까지 초대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그룹의 식사값은 1,700만 원 정도입니다. 마지막 장소는 신데렐라 캐슬 스위트입니다. 월트가 사망하고 그의 가족들을 위해 완공되었습니다.
이 스위트는 한때 추첨을 통해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의 가족과 지인들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인들은 방문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디즈니랜드를 방문하신다면 릴리벨 오리지널 기차를 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 기차는 초창기에 만들어진 기차로 월트 디즈니의 아내 이름을 딴 기차입니다. 초창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유명하며 인테리어를 릴리 여사가 직접 했는데 바닥 카펫은 소방서 2층 월트의 아파트 카펫 쓰고 남은 것을 가지고 와서 사용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월트 디즈니가 마지막으로 디자인하고 완공을 보지 못한 캐리비안 해적 동산에 더 스컬이라는 구간이 있습니다. 1967년에 완공된 이 놀이기구는 배를 타고 동굴 안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탐험을 하다 보면 해골로 꾸며진 구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당시 가짜 해골로는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많이 주지 못한다고 생각해 진짜 사람 해골을 구입해 장식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모두 제거하고 한 개만 남았는데 트레저룸 침대 장식으로 사용되는 해골은 진짜 사람의 것이라고 합니다. 디즈니랜드에서는 1966년에 결성한 클럽 33이라는 프라이빗 클럽이 있습니다. 뉴 오리언즈 스퀘어에 위치한 33번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클럽 회원들은 레스토랑, 리조트, 재즈 라운지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초창기 회원으로는 디즈니랜드를 후원했던 33명의 기업인들이었습니다. 현재는 500명 정도의 회원이 있으며 가입비는 4,500만 원, 매년 1,300만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액에도 불구하고 대기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디즈니랜드 뒤쪽을 걷다 보면 우스꽝스럽게 생긴 벽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벽은 공사를 진행할 때 벽돌 모양을 어떻게 쌓을지 테스팅했던 벽입니다. 메인 스트리트로 걸어가시다가 라커룸 쪽으로 가시면 뒤편으로 그때 임시로 세운 벽이 아직도 있습니다. 오픈 날짜는 다가오고 공사는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오픈하면서 테스팅 벽을 정리할 시간이 없어 지금의 명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양쪽의 디자인이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타워즈, 미래의 세계, 개척의 나라, 모험의 땅.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을 생각한 월트 디즈니. 그의 꿈은 이루어져 지금도 디즈니랜드를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은 동화 속에 온 듯한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